네, 취업의 달인 시간입니다. 네, 아주대 신상훈 겸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는요 이렇게 구직자들이 면접관을 만날 때 소개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잘 좀 봐주세요. 우리가 소개팅 나가면 여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어필하고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 방송하면서 재권 MC가 가장 적절한 비유를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건 진짜 정설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맞선을 보는 거와 동일하다. 뭐 이런 논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너무 그게 좀 비약한 거 아닌가라는 이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면접은 소개팅, 맞선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구직 1순위, 나를 포장하라. 오, 이게 오늘의 주제네요. 자, 기본 스펙과 내용을 다 갖춘 구직자가요. 네. 면접장에 나섰을 때 가장 비교되는 게 바로 외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좀 많이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나를 포장하라. 잘 포장해야 이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교수님?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네. 거죠. 재권 MC 혹시 손수건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손수건이요? 네. 손수건 없고 요거 저 행커칩. 행커칩 있죠. 그거 만일에 지금 땀이 흐른다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뭘로 닦을 거죠? 이렇게 준비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네. 참을 것 같습니다. 참는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구직자들이 챙기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손수건. 정장을 네. 말끔하게 잘 입었는데 정작 손수건 있냐고 물으면 그거 없다는 거죠. 아, 맞아요. 이 포장한다는 의미는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필수 요소를 휴대하고 소지한다는 의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는 항목을 오늘 그래서 외형 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되게 우리 신문을 볼 때 신문 안에 끼어들어오는 전단지 같은 거 있죠. 네. 전단지에 있는 사진 어떤 상태인가요? 사진이요? 예, 그거 생산 사진이다. 전단지. 전단지에 있는 상태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리 보통 사진의 이제 상태? 오늘 네. 특정 마트에서 세일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10,000원에 몇 마리를 이렇게 네네. 합니다. 계절 생선 같은 거 이렇게 넣죠. 이 사진 상태, 특히 이제 쇠고기 같은 건 마블링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 예. 정말 완벽해 보이죠. 먹고 싶고 그렇죠. 좀 약간 모형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네. 충분한 미각을 자극하게 그렇죠. 만들어 놓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걸 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고 싶고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네. 가가지고 저 실물이랑 좀 달라가지고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인을 했다는 거예요, 유인을. 그렇죠. 나를 네. 마트로 유인을 했다. 네. 이게 사실 포장의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주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유인되었느냐, 네. 면접관의 마음이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뽑았는데 글쎄라는 착시 현상은 뽑히고 난 다음에 줄 수 있기 그 때문에 다음에. 다음이라는 네. 거예요, 그 다음. 일단은 저 낚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지금 유인을 해야 돼. 네, 재권 MC가 말씀해줬던 외형이라는 것들이 네. 바로 포장의 유인 체계 하나의 도구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면접에서는 또 중요한 게 외형이니까. 그렇죠. 결국은 복장이고. 그리고 셔츠도 있고 복장에는 뭐 여러 가지 타이도 있고 뭐 자켓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입는 게 조금 우리가 유인할 수 있을까요? 순서상 네.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댐댐이를 본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외형을 먼저. 예. 선 MC는 네. 지나가는 남자를 볼 때 어디를 먼저 보나요? 지나가는 남자를 볼 때 저는 전체적인 스타일을 우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스타일이라는 게 예. 내면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면접관들도 면접자들이 입시라는 순간 겉모습으로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접 평가표에 용모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얼굴의 모양, 이 얼굴의 모양은 밖에 있고 더군다나 철저히 그 사람이 입었던 의복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아까 양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보통 구직자들은 양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만 신경을 쓴다는 건데 다려져 있는 다림질 상태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듯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면접장을 좀 액티비티한 분위기로 연출하기 위해서 자켓을 탈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와이셔츠의 다림질 상태를 보는 거죠. 다 드러나겠어요. 그때는. 드러나죠. 네. 적나라하게. 특히 여성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켓을 탈의했을 때 이 민소매 같은 의상을 냄새 연출했다면 같은. 네. 굉장히 지금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반전이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이 양복을 입는다는 의미는 양복을 제대로 입는다. 어떻게? 손수건 같은 준비물을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이 벨트를 가끔 안 하고 오는 구직자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요즘 이제 그게 굉장히 그 구직자 젊은 그 층들에게는 보편적인 의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면접은 서서 보지 않고 앉아서 보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적인 요소, 양말. 양말이요. 네. 양말을 착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봤죠. 네. 혹시 양말을 왜 착용 안 했느냐 그랬더니 이 발목 양말을 발목 신었다는 양말. 아이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예. 면접의 평가자들의 의복은 과연 어떨까? 사실 면접 평가자들이 40대 중반, 50대 초반인데 이분들이 발목 양말을 착용을 하고 회사를 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가자들의 시선이나 의복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한다. 그래서 이 의복은 어떻게 입는 게 좋으냐? 면접 평가를 하는 면접관들의 의복 수준으로 나를 맞춰라. 네, 그렇군요. 특히 한 가지 지향해야 될 게 특히 네. 이제 남성 구직자들은 요즘 사실 자켓이나 바지가 타이트합니다. 예, 그렇죠. 너무 타이트한데 사실은 그 면접관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해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양말, 손수건, 다림질 상태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오히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찌됐든 구직자들은 면접관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 분위기에 좀 맞춰서 갖춰 입고 가는 것도 일종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최근에 그 자유복장으로 오라고 하는 면접을 불렀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업종이나 직군에 따라서 의복 질문을 꾀하는 구직자들이 있습니다. 뭐 광고회사나 자유스러운 곳은 오히려 그냥 사복을 입고 오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사복의 범위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도저히 그 평가 기준을 가름할 수 없을 때는 기본적인 정장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인 정장이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다음에 그 양복에 맞는 구두를 착용하는 것들을 기본적인 정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복의 범위를 모를 경우에는 지나치지 않는 정도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정장을 고수해라고 저는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일단 옷을 갖춰 입고 또 다른 요소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다음이 이제 비언어적 평가 예. 요소에서 평가를 하는 언어적 평가라는 겁니다. 비언어적. 아니 비언어적 평가는 아까 말을 걸어보기 전에 외모, 양복 이런 것들을 봤으니 네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언어적 그다음에. 평가라는 거죠. 네. 두 번째가 네. 이 언어적 평가는 이게 자기소개입니다. 근데 이 언어적 평가를 하는 것들이 먼저 선평가, 비언어적 평가를 마친 후에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의복 착용 상태, 얼굴 표정, 자세, 그다음에 이 공간을 활용하는 적절한 모션 상태까지를 보고 마지막이 이제 언어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언어? 네. 예.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예. 자기가 준비된 언어 성과.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어적 평가를 할 때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나 금기시해야 될 게 이제 속어를 쓰는 거나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거. 반말이 사실 혼잣말인 경우가 반말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혼자 말을 마무리를 하는 거죠. 공무원이신데 끝. 그럼 뭐 어쩌라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거 안 되죠. 네. 그럼 안 되죠. 네. 두 분은 굉장히 언어 교정을 잘 받으셨던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예, 공무원이신데 몇 년째 어디에서 무슨 직책으로 근무 중이십니다. 네네네. 재직 중입니다. 이라고 하면 될 건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신데요. 공무원이신데 자기 혼잣말 하는 거죠. 이게 제 언어적 평가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좀 듣기 좀 그래요. 맞아요. 예. 언어적 이 평가도 참 상당히 중요하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비언어적 요소 말씀해 주실 때 의복 착용 상태, 얼굴 표정, 자세, 공간 활용 이런 거를 다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면접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일이 다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 그 대부분이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면접관한테 좋은 호감이나 인상을 받는 것은 사실은 표정과 외모이기도 하지만 네네. 그 두 번째가 사실 인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좋은 호감을 준 구직자에게는 네. 면접관들의 질문 자체도 수위 조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구직자에게는 공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공격적인 질문의 대표적인 예가 사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이라고 한정하는 거죠. 근데 구직자들이 봐야 하는데 못 보고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오늘 아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쁘니까. 네. 손혜 씨처럼 제가 좋은 긍정적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구직자에게는 최근에 본 뉴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과 최근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다르죠. 최근은
보호하려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 오늘 아침엔 가급적이면 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인사가 던져주는 자세라는 것은 면접관에게 좋은 호감의 이슈를 던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인사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평가의 기준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구직자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인사로 인해서 저는 면접에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구직자가 없었다. 그래서 면접관이 오히려 모든 자세를 그냥 풀으라고 하면서 편하게 커피 한 잔 나누는 기분으로 이 면접하자. 그래서 사실 출근을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느냐까지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무형식, 격식을 갖추지 말라는 어떤 지정된 공간에서도 이 형식을 지켜줌으로써 이 면접자가 받는 굉장히 높은 점수는 스스로 행하는 것에서 답을 받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외모를 완성하는 것, 이미지를 완성하는 게 사실 이 활용 점정이죠. 구두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구두 좀 잘못 착용하고 가는 면접자들도 좀 많지 않을까요? 많은데요. 안 닦는 거죠. 알면서. 색깔이나 그 양복 정장의 스타일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닦지 않는 것에서 나쁜 점수를 받습니다. 특히 오늘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구두에 물기가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대기 장소인 화장실에 가서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두에 관련된 일화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여의도에 증권가가 많이 몰려 있죠.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취재 활동을 할 때 우연히 그냥 신발을 닦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구두가게 아저씨가 신발을 닦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발이 지저분하지 않은 사람 치고 바지 주름이 안 서 있는 사람이 없다. 바지 주름이 안 서 있는 사람 치고 와이셔츠가 꼬깃꼬깃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와이셔츠가 꼬깃꼬깃하지 않은 사람 치고 머리 모양이 단정치 않은 사람이 없다. 머리 모양이 단정치 않은 사람 치고 안 바쁜 사람이 없다. 안 바쁜 사람 치고 돈 못 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발은 그 사람의 지위와 경제적 소득을 말해준다고 그 구두가게 아저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멘트죠. 신발의 손질 상태, 그 사람의 경제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 스펙도 함께 쌓아야 그게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내용 교수님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내적 스펙은 이미 포면화된 자기소 관련된 역량과 능력이라고 포장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재차 어떻게 포장을 한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면접관한테 좋은 어필을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외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을 하면 할수록 좀 더 많은 점수 그리고 높은 호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감은 사실은 평상시 연습을 하고 복장도 입어보는 것이 포장의 최고의 정점을 유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의 정장을 입고 대학을 나가나 보는 것, 수업을 들어가 보는 것,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포장도 습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포장도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내외적인 스펙 포장을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대 신상훈 경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